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과 아주 귀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한번 전달해 볼 테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은 한번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그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도에 본 인간관계 명언 중에 최고의 그 글이 있어요. 그 지능이 뛰어난 까마귀가 그 독수리 공격할 때는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새랍니다. 좀 신기하죠? 어떻게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해?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다. 유일한 새래요.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 독수리의 그 목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독수리는 까마귀를 떨쳐내려고 발버둥을 칠 수도 있겠는데 이 독수리는 반응하지 않고 날개를 활짝 펴고 최대한 높이 날아오를 뿐이죠.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는 부족해져요. 산소는 부족해지고 결국 숨쉬기 어려워진 까마귀는 저절로 나가 떨어지고 마더라. 우리의 인생에도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짓밟고 날카로운 부리 같은 말들로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겁니다. 나를 꺾으려 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거고, 높이 날아올라 도착한 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져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봅시다.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 속의 인물은 이재용 회장이죠. 삼성그룹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각각 450조, 125조 정도의 그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광주시의 신규 기업 유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한국생산라인 부지로 광주의 삼성전자 제3공장 부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국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죠. 플렉트그룹. 여기 한국 생산라인 부지로 광주의 첨단 산단 내에 위치한 삼성전자 제3공장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삼성은 이달 초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인수를 마무리했고 한국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후보지 중 하나로 광주를 직접 지목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플렉트의 글로벌 최고 수준 공조 기술력의 그런 자사의 개별 공조 기술을 결합해서 2030년까지 62조 규모로 성장할 AI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인데, 광주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기존의 삼성전자 가전의 생산 라인도 갖추고 있어요. 그 플렉트 생산 라인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다만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광주시랑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측은 조만간 사업계획 공유와 실무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역시 AI 로봇 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생태계 확장,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 구축 등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5조 2천억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시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 광주시는 추진 중인 AI 메가 샌드박스, AI 모빌리티 신도시 등이 현대차의 그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 개발 실증 사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현대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하고 현대차 등이 투자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랑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건립 재개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2015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첫 삽을 뜬 이후로 지역 경제는 크게 성장을 했고 2017년 평택에서 처음으로 이 반도체를 생산한 이후부터 평택시는 세계 그 반도체 수도로 급부상을 했다. 평택의 자부심이자 경제의 핵심인 삼성전자가 다시 투자를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번 재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길 바라고 나아가서 지역 차원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하죠. 평택시도 지금까지 구축해온 반도체 생태계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견고히 가져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서 삼성전자의 P5 건설과 이 반도체 라인의 원활한 가동이 길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5번째로 건립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P5는 23년 기초공사에 들어갔는데 지난해 초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은 임시경영위원회를 열어서 평택 사업장 5라인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현재 3기의 그 반도체 라인이 가동 중이죠. 그래서 4공장은 준공 전이지만은 일부 라인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한국경제인협회가 수출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보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0.7포인트 아래에 있다는 건데 이 반도체 경쟁력은 2030년이 되면 오히려 중국이 107.1로 한국을 앞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네요. 국내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을 넘어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거죠. 중국의 추격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먼저 진행이 됩니다. 중국은 27년까지 14나노미터 이하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의 39%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직 첨단 기술은 한국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데 범용 반도체에서 이 벌어들인 돈을 첨단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경쟁력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우위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추격 속도가 더 빠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3년 안에 중국의 반도체 분야에서 따라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산 메모리 반도체로 그런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분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보면 중국이 10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CD 패널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전방 산업인 TV 판매에서도 한국 브랜드를 맹추격하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섹터 아주 섹터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 CEO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다. 뒤처지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